네, 세 번째 Q&A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째 400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지금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사흘째 45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그제는 주말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대로 좀 내려온 것이었고요. 예. 사실은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좀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450명 그대로 유지됐다는 건 일단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추세가 상당히 완만해서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이 일단 11월 19일 날 1.5단계로 강화했고 24일 날 2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며칠 더 기다려서 이번 주말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속도가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은 즉 한 300명, 2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일주일간의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상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서울 수도권의 2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25일 날 581명이었던 게 30일 날은 255명으로 줄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감소세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더 뚜렷한 감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47주 차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2였고 지난주는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이야기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지금 이게 1.43이라고 했는데 1.43이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지난주 통계로는 1.52에서 1.43으로 떨어지긴 한 것인데 1.5라는 의미는 두 사람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감염이 된다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즉 단순 계산을 하면은 700명에서 1000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우리 접촉이 좀 줄어들면서 이 숫자가 줄어든다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이 통제가 안 들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1월 초 정도에는 1.05였어요. 그 10월 말 정도에는 1 이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11월 14일부터 200명 올라간 이후로는 이 재생산 지수도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속도는 지금 조금 늦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보니까 지금 방역 당국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내리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은데 다시 결국 방법은 접촉을 사람 간에 피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접촉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족, 내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하고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마스크 잘 쓰고 일단 거리 좀 두고 얘기하고 실내 환경에서도 조심하고 하면은 이 숫자는 떨어지고 환자 수도 동반해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우리 행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좀 더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정밀 방역,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장하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 봤을 때 보셨듯이 교수님 곳곳에서 이제 영업 이외에 좀 꼼수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좀 꼼수라고 얘기하시면 좀 너무한 것 같고 일단 영업 허가를 식당으로 받았을 경우 브런치 카페라든지 뭐 하여튼 식당으로 업종이 되어 있을 경우는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음식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모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안에 모였다 할지라도 좀 먹고 마실 때 이외에는 대화를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면은 그나마 좀 감염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3차 유행 상황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코 이 다른 서울 이외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도 심상치 않아요. 부산이 거리두기를 좀 일시적으로 3단계로 좀 올렸던데 이 부산 진구의 한 음악실에서 시작된 감염이
교육 현장으로 번지고 이 누적 확진자도 10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4일 날 첫 환자가 생긴 이후로 예. 실내에서 환기가 안 되는데 마스크를 벗고서 연습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넓게 퍼졌고 이것이 또 접촉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늘어나갔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부산인 경우에 있어서는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일단 수능 날까지 72시간을 방역의 최강인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일단 오늘 숫자로는 뭐 한 단계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이런가 하면 충북 제천에서는 김장 모임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서 확산됐다 이런 좀 소식도 전해져 있어요. 지금 김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지금 감염이 될지를 몰라서 이 제천의 김장 모임에서 시작한 것은 식당, 학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55명까지 늘었는데 이것이 제천뿐만 아니라 영월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 또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즉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서도 이동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부산 얘기하시면서 병상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비상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87개 정도 되었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줄고 또 오늘의 상황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제만 해도 76명이 중환자였던 것이 97명까지 한꺼번에 2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하면 50개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환자실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갑자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이 상급 종합병원의 대학병원들의 그 중환자실 같은 것들을 좀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공적 병원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이것이 뭐 며칠 안 남은 상황인 것이 벌써 400명, 500명씩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은 환자의 한 2% 정도만 중증으로 간다고 그래도 뭐 10명, 20명 늘어나는 것은 금방이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버티질 못할 것으로 보여서 환자의 감소세가 빨리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한 이 중환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은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중환자로 가는 것은 늦기는 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로부터 고령자, 기저질환자한테 감염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중환자들이 늘어나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기간이 뭐 1주, 2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장기간 겪고 있으면서 한때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 해제하기도 했잖아요. 뭔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려고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들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반 병상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유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중환자 병상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잘못되면은 환자들이 사망할 수가 있고 또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도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이 치료 병상 중에서도 중환자 병상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건 봄부터 계속 되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확실히 되지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이 중환자실 병상 확보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상황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고맙습니다.